전자소송을 할 때 가장 짜증날 때는 언제일까요? 전자소송에서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법원에서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리하고도 편리한 전자소송에서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증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인증서는 보통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는 별도로 한 개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보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송 관련한 일들을 금융 거래로부터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동인증서 발급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보통 변호사들은 한국정보인증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한 번은 우체국이나 기업은행 지점 등을 오프라인 방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자소송에 들어가기입니다. 왜 첫 번째 단계가 이 전자소송 사이트의 들어가기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자소송 사이트가 좀 불안정한 사이트고 이 사이트를 처음 열려고 하시면 설치하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자소송을 할 때 가장 짜증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 설치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열지도 못할 때입니다.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여전히 안 될 때 그냥 이렇게만 해 주세요. 홈페이지 이용 장애 문의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480-1715 여기 번호로 바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인터넷 뒤져봐도 여기처럼 빠르고 원격 지원까지 해주는 곳은 없어요. 빨리 전화해서 원격 지원을 받는 것이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힘 빼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인증서 설치하라는 프로그램 다 깔고 들어왔다면 사용자 등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사용자 등록은 개인 자격으로 14세 이상 내국인인 경우에 하시고요. 실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이제 등록 완료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전자소송 과정은 절반쯤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전자소송으로 이제 소장을 제출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로그인 후에 여기 민사소장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여기 서류 제출에 소장이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동의해 준 후에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제일 기본적인 대여금 소장을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소송이죠. 청구 구분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각 소송 등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 대여금 그리고 사건명에서는 이렇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선택하신 후에 재산권상 청구를 클릭해 줍니다. 소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못 받은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관할 법원이 매우 중요해요. 보통은 관할 법원 찾기를 누르면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돈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러니까 피고의 주소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실질적으로 내가 제기한 소장이 송달도 되고 하는데 만약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대여금 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하는 곳의 법원, 채권자인 이 원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할은 각 소송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소장을 제기할 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관할을 위반해서 이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이성되는 경우에로 소송의 지연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이제 당사자 기본 정보란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사용자 등록시에 저장된 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원고죠. 그 다음으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청구 취지의 경우에는 이제 대여금과 같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청구 취지 작성 예를 모두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를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청구 원인은 정해진 형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사이에서 무엇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순으로 이제 기재하셔서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 관련된 내 증거들과 함께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이런 청구 원인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간단한 대여금 정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장과 첨부한 서증 마지막으로 확인할 차례인데요. 소장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시면 체크박스 클릭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송 비용의 납부 부분, 카드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가상 계좌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가를 좀 잘못 계산하셨더라도 추후에 이 재판부에서 보정 명령을 좀 잘 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소장 제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이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나의 전자소송란에 나의 사건 관리에 들어가시면 내가 제출한 소장이 뜨고 사건 기록 열람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바로 재판부가 배당이 되어서 소송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전자소송은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그 사용이 좀 편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인증서부터 사이트에서 설치하는 프로그램까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발급받아 놓고 사용자 등록을 한다면 그 이후 소장 제출부터 준비서면 제출까지 매우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기는 부동산법 부동산 소송의 시작 김현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